안녕하세요. 캠퍼밴 여행사 대표 뉴질랜드 사는 김유나입니다. 오늘은 뉴질랜드 남섬의 대표적인 관광지 카이코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뉴질랜드에는 남섬, 북섬 여러 곳에 물개를 볼 수 있는 물개 서식지들이 많아요. 여러 곳 중에서도 카이코라가 최고로 물개가 많은 것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어디를 가야지 물개를 잘 구경할 수 있을지 위치도 알아볼게요. 그리고 마오리 말로 카이코라 뜻이 카이는 먹다, 코라는 바닷가재, 크레피쉬를 말해요. 이 카이코라가 바닷가재가 특산품이니까 이곳에 왔을 때 맛보시고 가면 좋겠죠. 그래서 어디를 가야 바닷가재를 맛있게 먹을 수 있을지 맛집들을 알아볼게요. 카이코라 역사를 잠시 살펴보면 다른 지역들이 대부분 금강으로 번창한 것에 비해서 이곳은 고래잡이, 포경 사업으로 번창한 그 차이점이 있어요. 그런 이유가 카이코라는 수심이 앞바다부터 깊어서 멀리까지 가지 않아도 덩치 큰 항해고래나 돌고래, 물개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1860년대에 유럽인들이 처음 정착할 때부터 고래잡이, 포경 사업이 시작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고래, 돌고래, 물개들이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결국 1860년대는 법으로 금지시키고 야생동물들을 다 보호를 하게 된 거죠. 사냥 대상에서 관광 대상으로 바뀌면서 지금은 1년에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세계에서 올 정도로 남섬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되었어요. 대표적인 투어들을 보면 여러 바다 낚시로도 유명하고 헬기와 보트를 타고 나가서 볼 수 있는 항해고래, 알바트로스 투어도 있고 또 깊은 바다에서 돌고래와 함께 수영하는 돌핀 스위밍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 같아요. 뉴질랜드의 물개 서식지들이 아주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어요. 제가 가본 곳만도 한 남섬, 북섬 한 10곳이 넘는데 예를 들면 북섬에는 케이프 팰리저 가면은 굉장히 많은 물개들을 볼 수 있고 남섬에서는 서쪽 웨스트 코스트에도 있고 또 남쪽 캐틀린스 그쪽 지역에도 있고 동쪽 쉐게 포인트라든가 이런 데도 있는데 특히 카이코라가 많으니까 정확히 어느 곳에 가면은 잘 볼 수 있는지 지도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크라이처치에서 카이코라를 향해서 간다면 일본도로 타고 쭉 이렇게 카이코라까지 가요. 카이코라에서 전망대가 이 대로변에 있는 것부터 본다면은 여기가 카이코라 반도인데 이 카이코라를 지나서 하프문 베이까지 가요. 그래서 쭉 가면은 일본 도로를 타고 쭉 이렇게 가다 보면은 바닷가에 물개들이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쪽에 하프만 베이가 있고 오하우 포인트 루크아웃이라는 여기에 전후로 달리다 보면은 그 전망대 표시가 루크아웃 표시가 있어요. 난간 밑으로 보일 수도 있고 또 약간 해변가로 걸어가서 볼 수도 있고 자세히 많이 볼 수 있는 거는 카이코라 반도로 들어와서예요. 여기가 카이코라 반도인데 일본 도로에서 이쪽으로 실콜로니 파킹장을 치고 오면 돼요. 그래서 이 끝까지 오는 거죠. 끝까지 왔을 때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가는 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주차를 했다면은 이쪽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는 언덕 위로 올라가서 이쪽을 도는 게 되고 요 밑으로 가면은 여기 실콜로니 여기를 가까이에서 보는 거죠. 이쪽 위에서 봐도 보이기는 하는데 여기를 가까이서 보는 것이 좋죠. 이쪽으로 걷는 게 한 20분 정도 거리. 근데 워크웨이를 다 돌아본다면은 이쪽으로 해서 물개 구경을 하고 이쪽으로 쭉 돌아서 여기로 해서 이렇게 오는 거를 다 할 때는 3시간에서 4시간 정도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꾸로 여기부터 다 워크웨이를 하고 돌아서 오면서 물개를 볼 수도 있고
시간 여유가 없으신 경우에도 물개 서식지만 보고 가시지 말고 위쪽으로 가는 길은 높은 곳으로 해안가와 절벽의 절경을 보실 수 있어서 갈대밭도 쫙 펼쳐지면서 워크웨이가 굉장히 멋있어요. 그래서 30분이라도 시간 내셔서 꼭 가볼만 하니까 위에 워크웨이도 놓치지 마세요. 여기는 물개가 굉장히 많아서 주차장에도 물개가 와서 누워서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주차하면서도 조심해야 되고, 한 번은 아침 일찍 사진 찍으러 새벽에 가서 사진 찍고 돌아와 보니까 제 캠퍼밴 주위에 또 물개들이 와 있는데, 그래서 너무나 신기한 경험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도 큰 물개를 보시면 너무 다가가시지 않는 게 좋아요. 10m는 유지하라는 그런 사인보드가 있는데, 어떤 친구들은 좀 가까이 가거나 이러면은 어르렁거릴 때도 있어요. 너무 가까이 가는 것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크레이피쉬는 예전 정글의 법칙 뉴질랜드 편에서 화제가 되었던 코코넛 크랩을 제치고 정글푸드 1위를 차지한 음식이에요. 그 크레이피쉬의 본고장 카이코라에서 바닷가재를 꼭 드셔보셔야 돼요. 총 4군데의 맛집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서양식 바닷가재 맛집 더 피어예요. 카이코라 물개 서식지 반도 가다 보면 중간에 있는데, 점심시간은 예약을 할 필요가 없지만 저녁 식사는 꼭 예약을 하셔야 되고 저녁 8시까지만 예약을 받아요. 그래서 하루 전에 예약을 안 하면 안 되니까. 근데 자리뿐만 아니라 크레이피쉬를 먹을 거라고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제가 몇 번 가봤는데 가장 최근에 갔을 때는 크레이피쉬가 떨어져서 예약할 때 말 안 해서 요리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쉬웠고, 그만큼 인기 있는 집이니까 강추하는 곳이에요. 두 번째는 야외 테이블에서 먹는 카이코라 시푸드 바베큐예요. 이것도 더 피어가는 곳인데, 그 피어를 지나서 더 쭉 들어가면은 길가에 있어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운영을 하니까 시간이, 저도 한번 갔는데 늦어서 닫았더라고요. 더 피어는 좀 더 럭셔리한 분위기였다면은 이곳은 좀 더 저렴하고 야외에서 포장마차 같은 분위기에서 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저렴하다고 해서 맛이 없는 건 절대 아니고, 여기도 굉장히 인기 있는 곳이라서 또 다양한 방식으로 요리를 해 주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카이코라 중심의 일본 도로가에 있는 컨티넨탈 시푸드예요. 여기는 중국분이 운영하는 중국 식당이더라고요. 들어가면 수조에 살아있는 크레이피쉬들이 있고, 그 중에서 한 마리를 지목을 하면은 그걸 꺼내서 무게를 다룬 다음에 가격을 얘기해주고 요리를 즉석에서 해서 다른 요리들과 같이 주문을 하면은 한 상 차려주더라고요. 비주얼도 좋고 맛도 한국인 입맛에 잘 맞았어요. 마지막으로는 일본 도로를 타고 픽턴 방향으로 가다 보면은 하프문 베이가 지날 쯤에 이정표가 오른쪽으로 닌스빈이라고 캐러밴 같은 모양의 간판이 나와요. 여기는 요리를 해주는 곳은 아닌데 익힌 것은 냉동해서 팔고 있어요. 요리를 해주지 않은 거에 비해서 그리 저렴한 편은 아닌데 손질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미 다 손질하고 익혀놓은 거라서 본인 취향대로 요리해 드시고 싶으신 경우에는 구입해 가셔서 숙소에서 바로 드시기에 편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카이코라 물개 서식지 위치하고 크레이피쉬 바닷가재 맛집들 위치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